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갓 넘긴 이 도시의 한켠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는 손주 녀석들 재롱 보는 맛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지요. 그날도 막내 아들네 집에서 늦게까지 손주 녀석과 놀아주다 밤이 퍽 깊어서야 집을 나서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한 택시가 부드럽게 다가와 순자 앞에 멈춘다. 순자가 뒷좌석에 올라탄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분리된 듯한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기사님, 행복동 주민센터 쪽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출발한다. 순자는 피곤한 듯 머리를 창문에 기댄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빗줄기가 길게 늘어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순자의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하루 종일 손주와 씨름을 해서였을까요? 따뜻한 차 안에 몸을 씻자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데 저를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꼭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렇게 반짝이다가도 어느새 뒤편으로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젊었을 땐 뭐가 그리 바쁘고 정신없었는지 이렇게 혼자 조용한 차를 타고 밤거리를 달려보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순자가 무심코 백미러를 본다. 기사의 눈과 마주칠 뻔하지만 그는 앞만 보고 운전 중이다.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이 느껴지는 옆모습. 내 또래쯤 됐겠구나 생각하는 순자의 표정. 한참을 말없이 가는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기사님이었습니다. 손님, 혹시 목소리가 참 듣기 좋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이 동그래진다. 고개가 번쩍 들린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땅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묵직하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한 그 목소리.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왔는데 50년이란 세월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제 20살의 모든 것이었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기사의 뒷모습, 옆모습, 백미러에 비친 눈을 번갈아 가며 흐른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마른 침을 삼킨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넓은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나이를 먹으니 이제 하다 헛것까지 보이는구나.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내리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연다. 저, 혹시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신가요? 영철의 손이 핸들 위에서 순간 멈칫한다.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충청도 서천입니다만 그건 왜? 서천이라는 말에 순자의 눈빛이 확신으로 가득 찬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혹시 김영철 씨 아니세요? 그 순간 택시가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도로 갓길에 급정거한다. 영철이 비상등을 켠다.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주기적으로 비춘다. 영철이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본다.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 안에서 50년 전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듯 흔들리는 눈빛. 순자, 너 순자 맞니? 순자야. 그 한마디에 제 50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제 첫사랑 김영철. 양복점에 취직해 서울로 떠나겠다며 꼭 편지하겠다던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났던 20살의 그가 희끗한 머리의 택시기사가 되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택시는 다시 천천히 출발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본다. 백미러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결혼은 했지? 자식들은 다 컸겠네. 네, 손주도 봤어요. 당신은요? 나도 아들, 딸 하나씩. 집사람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하는 두 사람. 어느새 순자의 집 앞에 도착한다. 삑 소리와 함께 미터기가 멈춘다. 순자가 황급히 지갑을 꺼내려 한다. 영철이 손을 저으며 막는다. 됐어, 순자야. 돈 안 받아. 아니에요, 기사님. 이건 내야. 50년 만에 너를 태웠는데 어떻게 돈을 받니? 이건
이건 그냥 내가 내게 줬던 마음 빚이라고 생각해. 영철이 잠시 망설이다. 운전석 옆 수납함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넨다. 혹시 괜찮으면 나중에 차나 한 잔 사주라. 그냥 오랜 친구로서.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든다. 개인 택시 김영철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순자가 택시에서 내린다. 차 문이 닫히고 택시는 천천히 밤거리 속으로 사라진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의 빨간 후미등을 한참이나 바라본다. 순자가 어두운 방 안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다. 손에는 영철의 명함이 들려 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제 시간은 50년 전 그 시절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온다. 침대에는 남편이 곤히 잠들어 있다. 순자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희끗한 머리, 얼굴에 새겨진 주름,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흔적들. 제 곁에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남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멋쟁이는 아니었어도 언제나 성실하고 듬직했던 사람. 이 사람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지난 50년 세월이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순자가 거실로 나온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자식들의 결혼 사진, 손주들의 돌사진. 행복의 순간들이 액자 속에 박제되어 있다. 순자가 사진들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본다. 영철의 명함을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명함을 서랍에 넣으려다 차마 넣지 못하고 다시 꺼낸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러보려다 황급히 끄기를 반복한다. 이 행복을 제 손으로 깨뜨릴 순 없었습니다. 그저 20살의 내가 그 사람이 우리는 왜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편지하겠다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저 그것 하나만이라도 수십 년 묵은 체증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노인정에 나간 사이 순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의 낡은 장롱을 연다. 장롱 깊숙한 곳, 동요동유 먹인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 결혼하며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제 보물 상자였습니다. 시집 와서는 먹고 살기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마법처럼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시골의 어느 정류장. 앳된 얼굴에 20세의 순자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다. 그 앞에는 양복 기술을 배우겠다며 서울로 떠나는 21세 영철이 서 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다. 꼭 편지할게. 돈 많이 벌어서 너 호강시켜주러 꼭 다시 올게. 나 미치 순자야.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린다. 영철이 품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넨다.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다. 영철이 버스에 오르고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순자가 손을 흔든다. 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다. 순자가 상자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든다. 정류장에서 영철이 건네줬던 바로 그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청년 영철과 풋풋한 처녀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위로 순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떠난 그는 끝내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매일같이 정류장 앞 우체통만 바라보던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서울 간 놈은 다 소용없다. 글도 모르는 가난뱅이는 잊으라며 저를 다그치셨고 저는 그를 원망하며 부모님이 정해준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와야만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다. 손님이 타도 기계적으로 응대할 뿐 온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일을 마친 영철이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워문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통화 기록에도 문자 메시지함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허탈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아마 그 사람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손님 중 하나로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부질없는 기대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지 못했을까요? 순자가 낡은 흑백 사진과 영철의 명함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는다. 한참을 번갈아 보던 그녀,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원망으로 얼룩진 제 청춘에게 건네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50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온 이 물음표를 이제는 마침표로 바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춘자가 휴대폰을 든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힘주어 누른다. 마지막 번호를 누른 뒤 잠시 숨을 고른다. 전화 연결음이 끊기고 낮고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철의 목소리에 순자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든다. 수십 년간 상상 속에서만 불러봤던 그 사람과 저는 그렇게 50년 만에 첫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심장이 내려앉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예요. 박순자. 알아. 저장해놨어. 무슨 일? 아니, 그냥 전화했구나. 명함. 줬잖아요. 차나 한 잔 사달라고. 그거 그냥 해본 소린데 부담 갖지 마. 아니에요. 내가 신세 졌잖아요. 택시비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춘자의 말에 영철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래. 그러자. 며칠 후 낮, 춘자가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선다. 평소와 달리 조금은 설레면서도 긴장된 표정.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다른 한편 영철은 택시 운행을 잠시 멈추고 세차를 한다.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진다. 어색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우리는 며칠 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랜만에 옛 동무들 만나고 온다 둘러댔지만 온종일 심장이 쿵쾅거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도 미련도 아니야. 그저 내 청춘과의 마지막 인사일 뿐이야.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카페. 먼저 도착한 순자가 창가에 앉아 있다. 곧이어 영철이 어색하게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다. 늦은 밤 택시 안이 아닌 환한 대낮에 마주한 두 사람. 서로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덤덤히 바라본다.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웃는 건 그대로네. 당신도요. 목소리는 옛날 그대로예요.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신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50년이란 세월은 저희 사이에 너무나 깊고 넓은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연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편지 말이구나. 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는다. 보냈어. 정말이야. 한 달에 2번씩은 꼭 보냈어.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는지 계속 반송이 되더라. 너희 집이 이사 간 것도 몰랐으니. 과거 회상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간다. 편지를 들고 망연자실한 어린 영철의 모습. 그러다 1년쯤 지났나? 고향 친구한테서 내가 시집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다 내 잘못 같고 내가 너무 못나서 너를 놓친 것 같아서 차마 널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난 당신이 날 잊은 줄 알았어요. 서울 가더니 변했다고. 평생을 원망했어요. 아니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미안하다. 순자야. 너무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5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식들 자랑, 손주들 재롱,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 서로의 앨범 속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잔잔하게 미소 짓는다. 우리 영감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없었으면 나도 이만큼 못 살았지. 보기 좋다. 참. 잘 살아왔네 너. 그걸로 됐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이 공원 산책길을 나란히 걷는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 보인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나도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만나줘서. 갈림길이 나온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선다.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순자야. 당신도요, 영철 씨. 이젠 운전 험하게 하지 말고 가끔 안부나 물으며 지내요. 우리 이제 그럴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선다. 멀어지는 서로의 뒷모습. 후회나 아쉬움이 아닌 평온함이 느껴진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이 이제 오후 하며 묻는다. 순자가 남편 곁에 다가가 앉아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댄다. 남편은 어색해하면서도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50년 만의 재회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아닌 제 청춘과의 아름다운 작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게 잊었던 과거를 선물했고 그 선물 덕분에 저는 제 곁에 있는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은 바로 이곳 제 가족의 곁이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